안녕하세요. 발사체 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발사체 궤적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한 뒤 좌표 평면의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발사체 궤적을 나타내는 공식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발사체가 뭐냐면 던져진 무언가입니다. 발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펜을 던진다면 그 펜이 발사체가 되는 거죠. 이 펜은 방금 발사체였습니다. 뭔가가 던져졌거나 날아가거나 날는 건 잘 모르겠는데 뭔가가 던져졌다면 확실히 발사체인 겁니다. 일단 발사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던져진 초기 속도가 있겠죠. 던져졌을 때 속도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속도가 없다면 요렇게 되고 속도가 있다면 아까처럼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각도도 영향을 줍니다. 이 각도로 던지느냐, 요 각도로 던지느냐, 요 각도로 던지느냐, 요 각도로 던지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발사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발사체의 초기 속도 velocity라고 하죠. V, 그리고 각도 angle A, 그리고 또 A, 그리고 또 일단 던졌을 때 시간이 지나야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시간 time T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높이에서 던져질 겁니다. 그게 땅에서 발로 차가지고 처음 던져진 높이가 0이든 위에서 어떤 빌딩의 옥상에서 던져가지고 처음 던져진 높이가 800m든 어쨌든 0이든 800m든 처음 던져진 높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height h 좀 n처럼 써졌는데 어쨌든 velocity, angle, time, height 속도 그리고 또 각도, 시간 그리고 높이 요 네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어떤 식의 말이 되게 스며들게 하면 됩니다. 발사체의 궤적은 모두 포물선의 모양이 나옵니다. 만약 원점에서 던져지는 발사체라면 이런 식으로 던져졌다 해보죠. 이런 포물선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굉장히 작은 한 부분을 지금은 좀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보다 커다란 사각형이 나왔지만 커다란 한 부분을 체크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작은 한 부분만을 확대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X축과 뭐 Y축도 있겠지만 요렇게 이 사선으로 돼 있는 선이 있을 겁니다. 요 쬐끄만 사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이 모양이 나오는 것일 텐데 일단 요 작은 사선 하나에서만 생각해보죠. 일단 어떤 한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결국은 그래프에 나타낸다는 게 여러 점들의 좌표를 모아가지고 이 모양을 만든다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를 보면 일단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어떤 각도 A로 던져졌을 것이고 그리고 초기 속도 V로 던져졌을 때 그때 이 Y 좌표와 X 좌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코사인과 사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코사인은 뭐냐면 이 빗변으로 밑변을 나눈 것입니다. 빗변분의 밑변이 되겠죠. 그리고 각도가 A일 때 코사인은 각도가 A이고 빗변이 V일 때 코사인은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것이 결국은 빗변이 V일 때 밑변의 길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인도 있는데 사인은 밑변 대신에 높이를 빗변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은 사인은 코사인과 반대로 빗변이 V이고 각도가 A일 때 V sin A는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한 부분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전체가 만들어질 테니까 X좌표는 이 V 코사인 A를 사용하면 될 것이고 높이인 Y좌표에서는 V sin A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가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코사인과 사인은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두 가지 길이를 구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X 좌표에서의 움직임을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좌표에서의 움직임을 생각할 때는 Y 좌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X 좌표에서의 운동은 중력의 힘을 받지 않습니다. 중력의 힘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아까 말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발사체 공식을 구하는 것의 목적은 어떤 발사체를 던졌을 때 그 발사체가 그 발사체를 어느 각도로 던져야지 제일 멀리 갈 수 있는지 구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공기저항은 그 각도를 구하는 것에는 각도를 구하려고 할 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저항이 뭐에 의존하냐면 일단 공기에 닿는 물체의 면적, 어떤 공기에 닿는 면의 넓이, 그리고 공기에 닿는 그 물체의 속도, 공기의 상대적인 속도, 그리고 또 공기의 밀도 등에 의존하는데 하지만 거기에 각도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각도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고 어떤 각도와 관련된 것은 공기저항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각도를 구하고 싶을 때는 공기저항을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의 힘이 많지 않아서 아까 말했던 대로 X좌표에서는 등소 운동을 같은 속도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을 때 거리를 구하는 것은 속도의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속도의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속도 보통 V라고 많이 쓰는데 왜냐면 velocity이기 때문에 V는 space, 공간 또는 거리를 time, t, 시간으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그 속도인 것인데 만약 속도에 t 시간을 곱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거리만 남겠죠. 왜냐면 t로 나누고 t를 곱한 거니까 결국은 t는 없애주는 게 되기 때문에 vt는 s입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에 시간을 곱하기만 하면 움직인 거리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x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아까 말한 대로 v 코사인 v 코사인 그런 다음에 어떤 각도 a 그리고 여기에 또 이 속도에 시간을 곱해서 이 코사인 a는 x좌표라는 걸 나타내는 결국 코사인 a는 x좌표에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v는 속도이고 t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결국은 x좌표에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 끝에 잠시 정리해 두겠습니다. x좌표에서 이동한 거리는 v cosine a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t를 한 번 곱해주는 그런 저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y좌표에서의 운동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x좌표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보다 y좌표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게 살짝 더 어렵습니다. 살짝 더 복잡한데 그래도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y좌표이기 때문에 v sin a가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런데 v sin a가 초기 속도인데 그런데 y좌표에서는 이거는 y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 상관을 하면 안 됩니다. x좌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렇게 갔다가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중력 때문에 그거 x좌표에서처럼 계속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방금 말하는 거에 들어있었듯이 중력 때문이죠. 중력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중력은 떨어지는 물체를 등가속을 하게 만듭니다.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 게 등속이라면 어떤 속도에 같은 속도가 계속 더해지는 것은 등가속입니다. 그 등가속 운동을 해가지고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공식이 뭐냐면 그게 괄호치고 그리고 초기 속도 V에 초기 속도 V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여기에 가속도 A 그리고 여기에 t를 곱하고 그리고 괄호 닫은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다시 t를 곱하는 것인데 이게
이게 등가속 운동을 해서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초기 속도로 살짝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0일 수도 있지만 일단 초기 속도는 있을 것입니다. 0이든 어떤 수가 있든. 그리고 이 2분의 1 AT가 이 흥미로운 부분에서 제일 흥미로운 건데 일단은 가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A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V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아까 말한 게 아닌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속도는 시간에 따른 거리의 움직임인데 거리에서의 움직임인데 그런데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움직임입니다. 시간에 따라 속도의 움직임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가속도는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걸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좀 더 풀어 쓴다면 t 제곱분의 s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속도라는 것에 t를 곱한다면 그렇다면 v가 v 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t의 제곱을 곱한다면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며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초기 속도고 그리고 또 여기 일단은 가속을 했으니까 A가 있겠죠. 어떤 가속도로 가속을 했는데 여기에 t를 곱합니다. 그럼 속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가속을 해가지고 가속도에 바로 t를 곱한다면 예를 들어 10초 동안 10 meter per second squared로 가속을 했다고 합시다. 10초가 지났다면 그때는 100 meter per second로 100 meter per second로 100 meter per second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구한 거냐면 이 10 meter per second squared라는 가속도에 지난 속도인 10 second를 곱한 것입니다. 10초를 여기에 곱한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일단 왜 10초가 지났을 때 100 meter per second로 second 제곱이 아닌 second로 움직이고 있냐면 일단 이거 second 제곱으로 곱하는 것에 나누는 것에 second를 곱했으니까 제곱은 사라지게 되고 그냥 간단히 그러면 10초가 지났을 때 100 meter per second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이 가속도에 시간을 곱해가지고 그 움직이는 속도를 구한 것입니다. 이 나중에 t를 곱해가지고 이 속도와 이 속도를 곱해가지고 속도에 t를 곱해가지고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2분의 1은 왜 있냐면 10 meter per second로 10 meter per second 제곱으로 10초 동안 가속을 했는데 그 10초 뒤에 한 순간인 이걸로 그 10초 동안 움직였다고 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빨라졌으니까 그 중간 평균을
그 중간 평균 속도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여기에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 평균을 구하기 위해 이 2분의 1을 곱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0에서부터 t까지가 있는데 그의 반이 평균일 거니까 그럴 것이니 2분의 1을 곱하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t가 가속을 해서 가속한 양의 평균 속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초기 속도와 가속한 양의 속도랑 그 둘을 더한 다음에 거기에 t를 마지막으로 곱해주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거리로 만드는 거죠. 움직인 거리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설명이 그렇게 이해할 만한 설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영상을 멈춰보시고 잘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식에 괄호를 치고 아까 그 식에 그거 v와 2분의 1 at와 더한 거를 괄호 친 다음에 t를 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v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a가 아니군요. 계속 헷갈리네. 대문자 a가 되겠죠. 왜냐면 이건 가속도니까. 그리고 중력은 물체를 9.8m per second 제곱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9.8m per second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A에 9.8을 대입하면 되겠죠. 9.8 그리고 2분의 1이기 때문에 4.9로 그냥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력은 물체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낙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방향은 그래프에서는 Y축에서 마이너스이죠. 점점 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9t가 되는 것입니다. 가로를 쳐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음수의 값을 더한다는 것은 그냥 빼는 것과 같으니까 결국 이 식은 지구에서 발사체를 던졌을 때 y좌표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식은 vt 빼기 4.9t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높이에서 던질 거니까 여기에 그냥 h라는 높이를 더하면 되겠죠. 네, y좌표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x좌표와 y좌표를 합칠 차례인데 그렇게 된다면 일단 좌표 평면에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는 그 괄호를 친 다음에 x좌표의 값을 넣고
그런 다음에 y좌표의 값을 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식을 완성하려면 괄호 그리고 아까 y좌표에서 그걸 까먹었네요. 아까 그 식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더하기이지 t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y좌표에서는 y좌표는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는 이건 y좌표에서이기 때문에 v sin a v sin a t 그리고 4.9 t 제곱 더하기 h 이게 y좌표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대로 아까 하려고 했던 대로 그 둘을 x좌표와 y좌표 둘을 합친 식으로 만들려면 일단은 x좌표 먼저 v 코사인 a 그리고 t 이게 x좌표를 나타내는 식이죠. 그리고 또 v sin a v 이거 빼기 4.9 t 제곱 그리고 이거 더하기 높이 h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아까 설명했던 식을 Desmos라는 그래프 계산기 사이트에서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식을 입력해야겠죠. v 코사인 a 그리고 t 그리고 v sin a t 빼기 4.9 t 제곱 더하기 h 이렇게 식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수들은 숫자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20으로 해놓고 그리고 a는 45도로 해놓겠습니다. 45도로 해보고 그리고 h는 2로 하고 그리고 이 시간은 0에서부터 10초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0에서부터 10초까지 쭉 흐르는 걸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 포물선의 발사체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식을 만들고 그래프로까지 보여드린 걸로 이번엔 끝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게임 채널에도 구독해주세요.